안녕하십니까.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어제 강풍이 아주 심하게 불어서요,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마라톤 입문을 한 건 80세 때 했고요. 그리고 10년간 세계 6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완주 기록. 정말 unbelievable이죠. 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입니다. 우리 한인 선생님. 자, 이 선생님 스토리부터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대로 마라톤에 입문해서, 이 80세가 돼서 마라톤에 입문했어요. 지난 10년간 세계 6대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한 미국 거주, 올해 90세 되신 한인이 내년 초에는 또 남극에서 열리는 마라톤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남극에서 열리는 마라톤, 거기 나도 가겠어. 거기 가서 남극 마라톤 완주하겠어. 그리고 내년이면 뭐 나 91살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도전장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시카고에서 살고 계시는 잭 유, 한국 이름은 유재준 씨입니다. 올해 90살 되셨습니다. 자, 유재준 씨는요, 제가 뭐 유재준 선생님, 유재준 옹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젊은이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대하듯이 무슨 씨, 우리가 이게 존칭이잖아요. 그 정도의 존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재준 씨는요, 건강을 위해서 80살이 되었던 지난 2013년, 10년 전에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요, 80살에. 그리고 그해 시카고 마라톤에서 3시간 30분 38초의 기록으로 처음 완주한 데 이어서 지난 2014년에는 도쿄 올림픽, 2014년 역시 베를린 올림픽, 2015년 보스턴 올림픽, 2016년 뉴욕 올림픽, 뉴욕 마라톤, 그리고 2017년 런던 마라톤 등등에서 모두 3시간 30분 전후의 기록을 완주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라톤 시간 기록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 건가, 뭐 늦은 건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뭐 2시간 뭐 몇 분, 2시간 20분, 뭐 10분 이런 분들이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 1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 완전히 선수들이고, 그리고 뭐 20살, 21살, 뭐는 많아야 20대 후반? 그런데 일반인에다가 나이가 그때 80살이 되셨는데 3시간 30분, 3시간대 뛴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뭐 한 40대 되시는 분들도 마라톤 연습 열심히 해서 완주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요, 그래? 나도 한번 하겠어 하고 일어나시는 순간, 그때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열심히 연습하시면, 전문가 밑에서 연습을 하시면 완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조금씩 차이가 나죠. 보통 일반 아마추어들이, 일반인들이 마라톤 연습을 좀 해가서 완주를 한다 그러면 4시간은 다 넘어요. 젊은 사람들도. 안 그러면 굉장히 빨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은 3시간 30분 전후의 기록으로 80세가 넘어서 완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자, 유재준 씨는요, 처음에는 거주지인 시카고 마라톤에 참여해서 2017년 런던 마라톤까지 6대 메이저 대회 마라톤을 완주했다라면서, 지난달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마라톤에 참여해서 이때는 조금 늦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습도 좀 많이 못했고, 또 시간차도 너무 멀어서 많이 났고 해서 이때는 내가 좀 늦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4시간 28분 36초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주하신 거예요. 이 기록도, 이 4시간 30분 이 기록도요, 굉장히 좋은 기록이십니다. 뭐 나이를 꼭 갖다 대지 않아도 일반인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이 기록입니다. 자, 우리 유재준 씨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는데요. 1964년 독일의 광부로 파견됐다가 광부 일이 끝나고 귀국하지 않으시고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70살에 은퇴한 뒤에 중국에서 12년간 선교사로 일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재준 씨는 내년 3월 21일에 남극에서 열리는 세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톤 외에는 또 다른 무슨 운동 하십니까? 했더니 평상시에 탁구도 좀 치고 걷기 등도 매일 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여행사가 운영하는 이 남극 마라톤 대회는요, 1995년부터 열리고 있는 그런 마라톤 대회입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예요.
그리고 이제 남극이라는 그 지역 특성상 사실은 마라톤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까지는 일단 비행기 타고 가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해서 킹 조지 섬에서의 대회를 거쳐 돌아오는 13박 14일 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13박 14일 동안 매일 뛰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 가는 과정까지도 다 하나의 일정으로 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분의 말씀을 제가 오늘 지금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분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너무 성급하게 마음먹으면 좀 무리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나이에 마라톤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꼭 마라톤 아니더라도 이 나이라 하더라도 일어나셔서 걷고 걸어서 좀 빨리 걷고 좀 빨리 걷다 보면 조금 느린 걸음으로 뛸 수 있고 좀 느린 속도로 뛰다 보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뛸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배우면서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하더라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제 그 영화배우 주윤발이 67세에 해프 마라톤, 절반 마라톤 완주를 했다라고 제가 막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떠들었는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주윤발 씨도 그렇고요. 우리 그 유재준 선생님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정말 우리 유재준 선생님, 우리 유재준 씨 멋지십니다. 앞으로 어나더 10년 또 다른 기록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 남가주의 강풍 피해 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스토리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방문해 주신 그런 분들이라면 웰컴 환영하고요. 그냥 방문이라면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기로 보시는 분들은 전화기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 그냥 텔레비전으로 큰 화면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전화기를 갖다가 전화기 유튜브에서 검색란에 송앵커 스토리 뉴스라고 검색하셔서 구독 누르시고 댓글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됐네 반가워 같이 우리 이제 앞으로 매일 함께 하세요라고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하면서 소통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식 전합니다. 어제 오전 LA에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인 온타리오 지역에서는요, 강풍 때문에 최소 2대의 대형 트럭이 넘어지고 또 전선이 땅에 떨어지는 등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대형 트럭 전복 사고는 10번과 15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그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시트러스 애비뉴에서는요, 전선이 모든 차선에 걸쳐서 확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로, 프리웨이 위로 큰 전선이 떨어져 내린 것이죠. 부러져서. 강풍은 어제 밤까지 남가주 곳곳에서 계속 불어서요. 가로수가 또 부러져서 도로에 떨어지면서 차량 사고, 또 통행 정체 등등 각종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어제 바람은 일반적으로는 시속 한 30에서 40마일로 불었고요. 순간 돌풍이 최고 시속 75마일로 불었습니다. 이 순간 돌풍이 좀 어제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형 트럭 전복 사고도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순간 돌풍으로 인한 사고였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트럭인 경우에는요, 배달을 끝내고 빈 트럭으로 돌아갈 때 강풍을 만나면 전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빈 트럭으로 가는 경우에 바람이 옆으로 강하게, 차량 옆으로 강하게 불게 되면 트럭이 바람을 맞게 되는 그 면적은 넓은 반면에 안에는 비어있는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복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 세계인이 모두 가보고 싶어하는 놀이공원 디즈니랜드. 이 디즈니랜드에서도요, 강풍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있는 메인 스트릿의 이 가로등이 또 강풍에 쓰러지면서 3명의 관람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나하임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아침 8시 30분쯤 신고가 되었습니다. 부상자 3명 가운데 2명은 경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떠났는데 나머지 1명이 중상이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강풍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역풍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제 역풍을 맞고 있다는 그런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그 주요 요인은 식료품 가격과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미국민들은 여전히 식료품을 포함해서 일부 주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상점에 가면 이런 것들이 직접 눈에 띄고 또 실감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민들은 과거보다 높은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선에 출마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노력으로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역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이 그 가계부에서 또는 마켓에서 체감하는 그것과의 사이는 사실 괴리감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옐런 재무장관도 알고 있다. 그렇게 시인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역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물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정책을 홍보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그게 결국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역풍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서 짜증나 죽겠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나올 때마다 바이드노믹스 운운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할 때마다 유권자들은 너무 올라간 이 물가를 자꾸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리마인드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경제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바이든 대통령은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NBC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유권자의 거의 60%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점수를 못 주겠다라고 60%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찬성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38%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해온 거 잘했지 않았습니까? 바이드노믹스 좋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자꾸 물가 인상 때문에 짜증나는 걸 리마인드 시키지 마시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실제적으로 물가가 좀 떨어지고 수입은 좀 올라가서 소위 옛날에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나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때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도록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역풍을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백악관에서는 칠면조 사면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터키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터키 두 마리를 넣고 올해 추수감사절에서 이 터키는 식량으로 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면 행사입니다. 어제도 백악관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터키 두 마리를 사면시켰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오는 23일 내일 모레죠. 목요일이고요. 사실상 이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의 연휴를 맞게 됩니다. 미국은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 구이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면조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사면한다는 그런 일종의 이벤트, 이 행사, 그 행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행사의 유래가 궁금하시죠? 네,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지난 1947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터키 협회로부터 미국 터키 협회로부터 터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그 칠면조 협회, 터키 협회에서는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이 터키로 맛있는 식단을 차려 드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소위 식사용으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6년이 흘러서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터키를 백악관에서 받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터키를 우리가 잡지 말고 계속 살게 놔두게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참모진들에게 터키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대통령이 무슨 사면권을 행사하듯이 비춰졌다라고 해서 하나의 전통이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백악관으로 오는 터키 선물을 잡아먹지 말고 계속 살게 놔두는, 그래서 이제 사면 행사가 됐습니다. 이벤트 속으로. 자, 그럼 백악관에서 사면받은 칠면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백악관에서 사면 받은 그 터키는 어린이 농장으로 곧바로 보내져서 그 어린이 농장에서 살면서 방목하면서 살면서 그곳에서 평생을 원한 없이 계속 명껏 평생을 그렇게 이거 터키를 대고 얘기하려니까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잘 어울리지가 않네요. 하여간 평생을 자기 명껏 그 어린이 농장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요, 리버티와 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마리의 터키를 사면했습니다. 한 마리의 이름은 리버티, 즉 자유이고요. 또 한 마리의 이름은 벨, 즉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가 합쳐지면 자유의 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필라델피아에 보관된 자유의 종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두 마리의 이름을 지었다라면서 자유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가만 보면 참 그런 멋진 그런 이벤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어떤 정치의 여야 또는 보수 진보 이런 우좌 이런 그 정치색을 떠나서 이런 어떤 그런 이벤트성 행사가 있을 때는 다 함께 그렇게 축제처럼 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자, 미국인들은 올해 그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그런데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정치 얘기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퀴니팩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61%가 오늘 내일 모레 목요일 추수감사절 때 가족이나 친구 등과 만나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전체의 59%는요, 최근 1년간 미국 정치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정치 문제를 놓고 지인들과 토론하는 것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난 1년 사이에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추수감사절에 이 가족들과 앉아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에서는요, 또 이 정치 뉴스를 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내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자, 선거를 앞두고 내년 9월과 10월 두 달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이 추진됩니다. 이때 하는 토론은 뭐 각 당의 예비 대선 토론이 아니라 민주당 대선 주자 누구, 공화당 대선 주자 누구, 이렇게 실제적으로 각 당의 최종 대선 주자들 간의 토론입니다. 뭐 지금으로 본다면 뭐 바이든 대통령과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토론 이렇게 되겠죠. 지금으로 본다면. 자, 이 대통령 토론위원회라는 CDP라는 단체가 추진을 하는데 그 오늘 토론회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그 대선 후보 토론회는 자, 첫 번째 토론회는 9월 16일에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그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론회는 10월 1일 있는데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회는 10월 9일에 유타주에 있는 유타 대학에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차례. 그리고 이제 부통령 간의 후보 토론회도 있는데 9월 25일에 한 차례만 진행이 됩니다. 자, 모든 토론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광고 없이 난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부 시간으로는 저녁 8시, LA 서부 시간으로는 저녁 6시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토론위원회는 지난 1987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데요. 그 이후에 대선 때마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지난해 2022년도에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편향성이 있다, 좀 민주당 편향성인 것 같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그 대선 때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따라서 2차 토론회를 화상으로 진행하자라고 하자 난 화상으로 안 해라고 이제 불참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그 토론회에 작년 때만 봐도 불참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이 됐다라고 생각됐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기류를 봐서는 함께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참여 여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내지는 2달 앞두고 어떻게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실제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일단 믿고요. 어떻게 될지가 이제 주목되는데, 이번 토론의 경우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대통령 토론회 위원회가 주최하는 그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각 당의 최종 대선 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격이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15%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당연히 15% 이상의 지지를 늘 확보하죠. 그런데 이제 무소속 등 제3의 후보는 이 15%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 후보가 지금 현재 14.7%의 평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7%.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한 10달, 11달 동안 12달 정도 될 수도 있죠. 11달 정도 되겠죠. 0.3%포인트의 지지율만 살짝만 올려놓으면 15%가 되니까 그도 이 대통령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흥미롭게 됩니다. 바이든, 트럼프, 그리고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케네디 후보가 참여할 경우에 민주당과 공화당에 더해서 무소속까지 3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토론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 후보가 과연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할지, 그것에 대해서 또 이 대선의 대선 판세가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자 토론을 된다면 아주 볼만한 흥미진진한 그런 대선 토론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계속 새로 들어오는 대로, 또 많이 변화가 있으면 변화되는 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저희 스토리뉴스 구독 꾹 눌러놓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생일을 맞았다라는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생일이 81세 생일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자, 올해 81세 된 대통령과, 그리고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첫 번째 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그 젊은이들 사이의 나이 차이는 꽤 되죠. 한 60년 되죠. 그 나이 차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환갑을 넘긴 뒤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래돼서 빛이 발한 일화나 어떤 일들이나 또는 이미 고인이 된 인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의 지지를 잃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득표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4%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NBC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보면 젊은 층 지지율 격차는 이제 4%포인트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층의 지지율을 크게 잃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생일이라고 어제 그냥 마냥 축하만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특별한 공식적인 생일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에모리 대학 젊은 민주당원 모임 대표인 올해 20살의 다니엘라 발렌시아라는 사람은요, 우리 G세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계속되는 어떤 언급은 분명히 우리들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재선에 성공해서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 86세가 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훈계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 느낌이 꽤 많이 있다라는 그런 에모리 대학의 젊은이들의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의 예를 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며 마치 그 역사책을 넘기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라고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있잖아요. 왜 그런 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한다라는 말 아시나요? 라떼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젊은이들을 상대로 툭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이랬는데 뭐 이런 말.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를 스타벅스에 있는 커피 종류의 하나인 라떼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서 말 실수를 하거나 또는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고령 리스크를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떼도 하지 말고, 라떼 같은 느낌도 주지 말고, 그리고 넘어지거나 말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볼까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발언을 하다가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으로 잘못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리고요, 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는요, 단상에서 연설을 마치고 돌아서 나오다가 모래주머니에 툭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높은 무대 위에서. 자, 이 때문에 민주당 선거 캠프 일각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 또 소모적인 해외 출장 일정을 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내년 대선까지 남은 1년간 대통령을 마치 버블 랩으로 감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선 캠프에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의 전략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버블 랩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블 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아마존이나 이런 거 온라인 주문할 때 보면은 컵 같은 거 주문하면 깨지기 쉬운 그런 물건이 올 때는 그 물건 겉으로 비닐인데 이게 동글동글한 공기가 들어가 있는 동글동글한 게 수많은 그런 게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비닐백으로 싸갖고 오잖아요. 요만한 공기가 여러 개 동그랗게 들어져 있는.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우리가 뺀 다음에 그 비닐 버리기 전에 손으로 딱딱 누르면 딱딱 뻑뻑 하면서 터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플라스틱을, 그런 비닐을 뽁뽁이라고 부르잖아요. 뽁뽁이. 네. 그래서 마치 뽁뽁이로 감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바이든 대통령을 보호하는 전략은 다른 거 없다. 버블 랩 전략, 뽁뽁이 전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81번째 생일을 맞았던 어제 미국의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다른 가수와 또 혼동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 바이든 대통령은요, 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백악관에서의 터키 칠면조 사면 행사, 어제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 론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매년 진행하는 터키 사면 행사를 주최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터키가 백악관에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겠습니까? 사면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사면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쟁률은 르네상스 투어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공연 티켓을 사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브라질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질은 따뜻한 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경쟁률은 뭐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공연 티켓은 뭐고, 브라질은 뭐고, 따뜻한 브라질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연상이 안 되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 공연 티켓 사기보다 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터키는 사면됐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지금 브라질에 가 있다 말하는 건데,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혼동한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브라질에서 공연을 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가수를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혼동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누구예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그 미국 여가수니까 지금 뭐 한 20년, 25년 넘은 옛날 가수잖아요. 아무리 뭐 그 당시에 뭐 예쁜 여가수라 하더라도 세월은 그렇게 많이 지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말한다면 이제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무슨 패티김 얘기하는 거 듣듯이 그럴 거라는 게 이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와 20년, 25년 전 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헷갈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말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르네상스 투어보다 더 경쟁이 치열했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 이건 뭐냐? 그 르네상스 투어라는 거는요, 그 비욘세가 전 세계 투어할 때 그렇게 일명 르네상스 투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수 비욘세, 이 사람들이 25년, 30년 전 얘기잖아요. 가수 비욘세의 20년 전, 30년 전 그 투어, 르네상스 투어를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한 거예요. 30년 전 비욘세 투어를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역사책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20년, 30년 전 스타와 지금 젊은이들의 우상인 스타와 이 헷갈려서 말하는 자체도 젊은이들 볼 때는 호감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그 나이가 이제 81세가 어제부로 되셨죠? 대통령에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선생님 계시잖아요. 우리 한인 유재준 선생님의 스토리를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가 80세에 마라톤에 입문해서 90세까지 여전히 건강하게 마라톤 완주를 6번이나 했다는 스토리. 그리고 내년에 91세가 되는 내년에는 남극에 가서 마라톤을 하겠다라는 도전장을 던졌다는 그 유재준 선생님의 스토리를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알게 된다면 우리 유 선생님을 백악관으로 초청이라도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재준 선생님 백악관으로 모셔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좀 젊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재준 씨가 그렇게 건강한데 나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선거 캠페인으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나이 문제는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두 유력 주자 모두에게 다 자유스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초청을 만일 안 하겠다면 저는 트럼프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해서도 좀 초청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디든 어떻습니까? 정치색을 떠나서 우리 유재준 선생님의 스토리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언젠가 우리 유재준 선생님이 백악관에 초청돼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잭 유, 나이는 90세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합니다. 마라톤 합니다. 이렇게 선거 홍보를 이용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잭 유 선생님이 좀 그런 면에서 멋지게 많은 미국인들이 좀 다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